가성비의 대마왕, 용용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MSI의 노트북입니다. 크리에이터 15.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타이틀처럼 동영상이나 사진 작업을 주로 하는 크리에이터들을 겨냥한 15.6형 노트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4K OLED 패널이 적용됐다는 점이고요. 디스플레이만 좋아봐야 크리에이터들을 현혹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세대 인텔 코어 i9,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까지 탑재해줬습니다. 고사양 노트북이에요. 대신 그만큼 가격은 좀 나가죠. 다나와 최저가 기준 약 350만원.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프리도스입니다. 해당 제품은 리뷰 샘플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는 품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풀 알루미늄 세시의 완벽한 블랙 컬러, 각 모서리에는 소소하게 라운딩 처리를 함으로써 아주 깔끔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레이저의 블레이드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리고 보일 듯 말 듯 어김없이 드래곤 쉴드를 그려 넣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촌스럽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북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SD카드 리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튼 15.6형이지만 과장을 조금 더해서 14형 노트북과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제품 두께는 19.8mm, 무게는 약 2.1kg, 사양 대비 적당히 얇고 적당히 가벼운 수준입니다. SD카드 리더의 부재는 아쉽지만 HDMI 2.1이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썬더볼트 4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 3.2 젠2C 포트는 다중 디스플레이 연결을 고려하는 유저들에게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지적하기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전원 포트의 위치, 케이블 디자인입니다. AC 케이블이 썬더볼트 4 바로 옆으로 연결되는데 꼽는 방향에 따라서 포트 간섭이 있어요. 유저 쪽으로 돌리면 다른 포트들을 사용하는 데 간섭이 있고 반대로 돌리면 열 배기구를 살짝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원 포트를 후면으로 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말이 쉽지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크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상판은 한 손으로 열립니다. 밑면 러버 패드가 약간 좀 밀착감이 좀 떨어져요. 너무 힘을 줘서 상판을 열면은 뒤로 약간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적당히 힘을 줘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15.6형 4K OLED 디스플레이. 이제 OLED 패널이 적용된 노트북들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은 최대 밝기가 좀 더 밝은 편에 속합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 중 유일하게 500니트대의 밝기를 지닌 제품이에요. HDR 최대 피크 밝기는 약 640니트, 동일한 설정에서 SDR 피크 밝기는 약 460니트였습니다.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요. 참고로 패널 제조사는 삼성입니다. 배사 디스플레이 HDR 500 인증, DCI P3 99.9%, 어도비 RGB 98.9%의 컬러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요. 델타 E 사전 보정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칼맨 인증 빠지지 않았고요. 정확한 색감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요. 상세한 컬러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가의 계측 장비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되게 정확해 보여요. 그런데 OLED 패널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역시 HDR을 켜야 됩니다. HDR을 켜야지만 제대로 된 색감, 그러니까 정확한 색감을 표현해내요. OLED의 특징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블랙 표현에 있습니다. 무한대 명암비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반 LCD와는 질적으로 다른 한참 우월한 개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화면을 출력하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고 입체적인 화면 품질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OLED는 태생적으로 번인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OLED TV들은 번인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기술, 기능들이 탑재되고 있는데 노트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패널 수명을 늘리기 위한 기술들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된 화면을 수백 시간 동안 출력해 놔야 하는 유저분들이라면 OLED 디스플레이는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주사율은 60Hz입니다. 이왕이면 120Hz까지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 속도. OLED 특성상 응답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데 MSI 측은 이거를 1ms, 1ms라고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값이 나오는지 저는
세팅을 잘 못하겠더라고. 한 6에서 8ms 그 정도대로 저는 확인이 됐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사율과 응답 속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크리에이터 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저는 딱히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덤으로 180도 화면이 꺾이는 개방 힌지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깜빡할 뻔했는데 당연히 글레어 패널이에요. OLED 디스플레이 중에서 논글레어인 제품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상단에는 IR 웹캠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안을 위한 추가적인 가림막과 같은 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키보드 바로가기 키를 활용해 가지고 꺼주셔야 돼요. 키보드는 여전히 스틸 시리즈, 퍼키, RGB 키보드가 적용됐습니다. 안티고스팅 기능 지원하고요. 이 키 레이아웃에 적응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터치패드는 기존보다 넓어졌다고 해요. 제가 이전 모델은 직접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넓은 터치패드는 언제나 옳습니다.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키보드와는 다르게 누르는데 꽤 힘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키압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적은 힘으로 부드럽게 눌렸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내장 스피커는 키보드 팜레스트 양측 하단에 달려있어요. MSI가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다인오디오 튠이 적용됐어요. 그리고 나히믹 사운드 솔루션을 활용하죠. 제 귀에는 좀 저음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살짝 둔탁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요 사양을 간결하게 제 스타일대로 훑어드리겠습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9 11900H 프로세서가 탑재됐어요. 현재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 중 상위권에 놓여있는 모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게임용으로 i9을 쓴다는 것은 조금 과한감이 있다고 봅니다만 다중 작업이 중요한 이런 크리에이터 북에게는 아주 적합한 CPU라 볼 수 있습니다. CPU 성능, 벤치 결과는 후술하겠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TGP 95W짜리입니다. TGP는 높으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배터리 소모율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제품의 부피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타협을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 고해상도 작업을 위해 16GB의 비디오 램이 적용됐어요. 꽤나 넉넉한 비디오 램이 포함됐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GPU 퍼포먼스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만 체크했고요. 그래픽 점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적용된 동일한 사양의 GPU 점수와 비교하면 딱 평균이에요. 흥미로웠던 점은 NVMe SSD였습니다. 킹스톤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1TB 모델이고 읽기 쓰기 속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아쉬워. CPU 벤치마크는 3D 마크, PC 마크, 시네벤치 R23 버전 등등을 토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당연히 본체는 퍼포먼스 모드로 바꾼 후에 측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게서 동일한 CPU, i9 동일한 CPU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점수대를 기록했습니다. 시네벤치 중 CPU 최대 온도는 100도에 가까웠고요. 여기서 저는 살짝 의아했습니다. 최대 팬 소음은 72dB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특히 해당 모델은 쿨러 부스트, 트리니티 플러스라는 기술이 적용됐어요. 이게 작년부터 적용된 MSI의 쿨링 시스템인데 쿨링 팬만 총 3개입니다. 히트 파이프는 7개고요. 그럼에도 이런 낮은 소음과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는 제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쿨러 부스트 기능을 켰습니다. 시네벤치 멀티코어 측정 중 최대 팬 소음은 약 80dB까지 올라갔는데요. 확실히 열은 빠르게 식혀줬습니다. 그만큼 훨씬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퓨처마크사의 벤치마크 툴뿐만 아니라 시네벤치 점수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평균값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이제 게임이나 작업을 할 때는 이 쿨러 부스트 기능을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니까요. 시끄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아쉬웠어. 왜냐면 얘는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보는데 보통 이게 다 뜨거워지잖아, 제품들이. 그잖아요. CPU 벤치하면 로드율 빡 올라가면은 여기 열이 빡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거의 미적지근한 바람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 팜레스트부터 키보드 중앙까지 진짜 그냥 미열. 멀티스레드 테스트를 해도
여기가 뜨겁질 않아. 근데 왜 딱 하나밖에 범인이 없어요. 리뷰용 제품이라서. 99.9Wh의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됐습니다. 용량이 크니까 오래 가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 4K 해상도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상도가 큰 만큼 배터리 소모도 크죠. 늘 똑같이 제 기준대로 측정했을 때 약 3시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3, 4년 전에 4K 이 노트북들을 많이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대용량 배터리가 없었어. 있었겠지만 장착된 제품들이 없었어. 끽해봐야 1시간 반, 진짜 최대 2시간. 그때 생각하면 배터리는 충분히 긴 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제품 특성, 셀링 포인트는 크리에이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게이밍에도 좋은 사양입니다. i9 3080인데 나쁠 수 없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K 해상도에서 게임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어지간한 게이밍 데스크탑도 버거워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4K 게이밍을 원한다면 옵션 타협은 불가피합니다. 모든 게임은 고급 영역을 건들지 않고 레이트레이싱을 끈 상태로 측정했고요. 레드데드 리뎀션 2 경우에는 이제 4K 해상도 매우 높음 기준으로 평균 43프레임을 출력해줬습니다. 4K 해상도예요. DLSS는 당연히 켜졌고요. 동일한 옵션 FHD로 해상도만 낮춰서 설정했을 때 평균 59.9프레임이었습니다. 파크라이 6는 FHD 높음 옵션에서 평균 95프레임,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평균 74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적당히 저는 괜찮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말로 이 녀석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 그래 중요하죠. 근데 OLED잖아요. OLED로 게임을 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죠. 확실히 HDR 딱 먹이고 하면은 이걸로 게임 해보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트북들은 거의 죄다 IPS, LCD잖아요. 근데 많이 다르죠. 느낌 정말 많이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때 OLED가 갑이야. 진짜. MSI 크리에이터 15.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밝은 OLE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디스플레이만큼 다른 요소들도 당장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크리에이터들에게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이 됐을 것 같아요. 분명 아쉬운 점도 확실히 있지만 다 따지고 보면 놀랍게도 이 가격대에서는 만나기 힘든 사양이에요. 이거는 역시 MSI이기 때문에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만 원대의 가격이 부담된다면 디스플레이와 디자인은 동일한데 인텔 코어 i7 그리고 3060이 탑재된 하위 모델도 있습니다. 그거는 200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 맞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